자, 이제 압류 갈게요. 압류. 거기 앞에 개요 있죠? 개요. 보면 압류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확정전 보전 압류하고 일반 압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제 확정전 보전 압류는 독촉 없이 하는 압류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왜냐면 세액도 확정되기 전에 지금 급박한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일반 압류는 모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적 절차, 본 절차를 배울 거고 중요한 게 이제 압류의 효력 그리고 압류 관련 재산의 제한 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첫 번째 압류의 의의 나와 있죠. 압류의 의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지를 붙이는 거잖아, 그렇죠? 동산에도 압류를 할 수 있고 부동산에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야. 동산의 압류는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막 빨간 딱지 붙이고 막 애들 울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동산의 압류고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에 압류를 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처분 금지성이야. 처분 금지성이라고 불렀죠. 성질이 그렇다는 거야. 성질이. 압류된 재산을 양도해도요. 둘 사이는 효력은 발생해. 그렇지만 얘한테 강제 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국가 입장에선. 이해하셨죠? 압류 친 사람 입장에선. 그러니까 압류된 재산은 뺏길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거죠. 그걸 매수한 자는. 그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 안 하겠죠? 그렇게 처분 금지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압류 쳐놨는데 우리한테 유리한 행위를 한대요.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강제 집행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따라서부터 볼게요. 따라서 압류는 강제적 징수 절차의 1단계 조치로서 납세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켜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거다. 절대적 금지는 아니고 상대적 금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 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처분이라는 말이 그 매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처분이라는 말을 쓸 수 있거든. 예를 들어 다른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해준대. 고마운 일이죠. 자, 오른쪽에 압류 요건을 보겠습니다. 압류.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었죠. 압류의 종류가 일반적인 압류와 확정전 보전 압류로 나누는데요. 세무서장, 국세청장은 고액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1개월 지나고 지방국세청장.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이면 지방국세청장도 직접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수건사업이 국정감사에서 혼나지 않는 걸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에서 맨날 혼내는 게 이런 거야. 왜 압류 안 쳤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방청에 가면 고액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징수과장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일반적인 압류는 첫 번째 독촉을 했어야지. 독촉을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독촉만 했다고 무조건 압류하는 게 아니라 독촉장에 있는 납부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나야 되겠지. 두 번째, 납기 전 징수의 경우에는 납기 전에 고지받고 지정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시 완납하지 않은 경우. 1번만 잘 아시면 2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2번은 납기 전 징수는 독촉 없이도 가능한 거니까. 그럼 1, 2번은 확정된 세액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3번 확정 전 보존 압류는 특이한 거지.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고 확정된 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너무 느리다 이거죠. 독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 재밌는 말이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범위 한도 내에서. 그리고 이건 세무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도 필요하다. 자, 압류 대상 자산을 한번 볼게요. 압류 대상 자산. 다 압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뺏어봐야 의미가 없는 걸로 압류할 필요도 없죠. 그죠? 얘네 집에 보니까 아이고 일기장이 있어. 그걸 뺏어서 뭐 하겠어요. 보고는 쉽죠. 보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뺏는 것도 아니지. 그건 나쁜 짓이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지.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얘 거 뺏어야지. 얘 거. 다른 사람 거 뺏으면 안 되겠죠. 첫 번째,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다. 그래서 납세자께 아닌 거 뺏으면 이건 훔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공유야, 공유.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그러는데 공유가 돼 있으면 공유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압류하는 게 아니라 공유 지분에 압류하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공유 등기만 돼 있고 지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공유 등기만 돼 있어. 둘이서 공유 등기 해놨는데 지분은 표시하지 않았어. 그럼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면 되겠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두 번째, 국내 소재 재산이어야 돼. 그래서 해외 소재 재산은 안 돼. 심지어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 우리은행 홍콩 지점이 있었어. 홍콩 지점. 거기에 예전에 선박왕 권혁신가 기억나요? 미안해. 선박왕이라고. 넌 아는구나. 선박왕 있었지. 선박왕. 그 사람이 이제 조세 포탈 뭐 혐의가 있다고 해서 언론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 이 양반이 우리나라의 재산이 골프 회원권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징수하려는 색이 굉장히 컸거든. 근데 보니까 우리은행이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있는데 홍콩 지점에 돈이 있었어. 그것도 몇백억 있었어. 그걸 국세청에 압류 쳤지. 우리은행에다가. 근데 판결로 안 된다고 돼 있어. 왜? 해외 지점에 있는 것도 우리 국내 소재 재산이 아니야. 억울하지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단 한 푼도 거둘 수가 없었지. 골프 회원권 빼고는. 그래서 국내 소재 재산이어야 돼. 해외 소재 재산. 그래서 해외로 많이 빼돌리는 거지. 압류 못하지. 금전적 가치를 써야지. 그렇죠? 일기장 이런 거 안 돼. 재산의 양도나 추심 가능해야 돼. 즉 그래서 환가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이 재산을 팔 수 있어야지. 추심 가능해야 돼. 추심. 그렇죠? 추심이라는 건 채권에서 쓰는 거죠. 그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 추심. 나도 이제 아직도 기억나요. 그 공부 처음 할 때였는데 회계 원리를 이제 공부하는데 은행계정 조정표 나오는데 거기 추심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 처음 나왔잖아. 이게 도대체 뭐냐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 그때 추심이란 말을 태어나서 처음 배웠던 것 같아. 그때 그냥 추심하면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합니까? OX 플러스 추심의 말뜻은 생각도 안 하죠. 그렇죠? 추심 OX. 그러니까 국어를 좀 잘해야지. 국어를 이게 기본적으로 다 국어에서 출발하는데 국어는 전혀 한 생각이 없어. 그렇죠? 어쨌든 압류 금지 대상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압류 금지 대상이 따로 있지. 뒤에 넘기겠습니다. 초과 압류 금지. 자 이제부터 압류의 큰 개념을 하나 배우는 거야. 외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자 갑이라는 애가 있어. 얘가 이제 체납액이 있어. 그런데 보니까 재산이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상가, 주택,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 채권. 이렇게 상가 100, 주택 100, 채권 100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얘 재산을 압류하려고 그래. 얼마 가지고 있냐면 150 가지고 있어. 150 정도. 그러면 다 압류해야 되는 거야? 그러진 않아. 필요한 것만 압류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으면 돼. 원칙이야. 압류는 이 사람 재산을 처분금지성만 있지 뺏는 건 아니잖아. 아무거나 골라 잡으면 돼. 근데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파는 거 있어. 공매. 파는 건 얘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야. 여하튼 이거 진짜 중요한 재산일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다른 걸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이거는 꼭 할 필요가 없잖아. 압류는 다른 거잖아. 처분시키는 게 아니라고. 세무서장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원칙이야. 선택이 원칙이야. 서장님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압류하면 돼. 그게 뭐야? 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런데 여기에 몇 개 예외를 주는 거야. 첫 번째는요. 요거야. 아무거나 다 압류해도 되는데 이거 잡고 이거 잡았어. 그럼 150만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상가 이런 건 성질상 분할이 곤란한 거지. 다 파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채권은 어때? 채권은 100 중에서 50만 내가 가져와도 되는 거잖아. 이건 분할이 가능한 거잖아. 분할해서 그 상대방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추심할 때도. 그래서 채권은 초과 압류 금지야. 채권은 100 중에서 50만 압류한다 그러면 돼. 그러면 이거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채권에 대한 채무자가 50 국가로 주고 나머지는 쟤한테 줘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만 뭐가 있어요? 요 규정이 있어. 그래서 거기 초과 압류 금지 있죠.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런데 거기 채권은 미안해. 네, 설명해.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 그냥 가상금 없다 생각하고 체납 처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는 채권 일단 압류는 전액해놔. 압류는 전액해놓고 내가 50 받으면 돼. 그래서 채권은 압류는 전액해놔. 왜냐면 쟤한테 50만 받으면 되는데 다 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다 받고 내가 나눠주면 되니까 채권은 압류 전액이야. 초과 압류 금지는 요 뜻이야.
이렇게 되면 세 개 다 압류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요거 필요한 부분만. 이건 성질상 분할이 곤란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 이게 뭐냐? 내가 이거를 잡으려고 보니까 이걸 잡으려고 딱 봤더니만 나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 근데 여기 누가 살고 있어.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 저당권 있어. 그러면 그 설정된 사람의 눈물을 지금 흘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 재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잖아. 그럴 때는 요거 잡으라는 얘기야. 요거. 그게 거기에 있는 제3자의 권리 보호야. 그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선택 시,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한테. 체납처분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으시고 가장 큰 개념은 선택이라는 거야. 납세자의 압류 재산은 선택이 가능해. 그렇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 번째는 초과 압류 금지. 더 많이 압류하지 말라는 거야. 150 있으면 200가지 정도는 압류할 수 있지. 200가지. 그렇죠? 필요한 재산. 근데 압류할 채권이 국세를 초과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도 있다. 전액. 그래서 채권만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채권이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여기 압류 금지 재산을 배울 거야.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압류, 무조건 압류 안 되는 거. 두 번째 조건부 압류. 세 번째 급여 채권. 시험에는 요놈 말 문제 잘 나오고 요거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급여 채권 잘 기억을 합니다.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 외울 수는 없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냥 느낌. 옷을 뺐는데 이건 안 되죠. 그렇죠? 특히 여자분들한테 옷을 뺏는다는 건 아니 뭐 다른 뜻으로 한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그 뜻이 아니라 여자분들한테 옷은 되게 소중한 프레셔스한 거지. 저희 와이프도 옷 뺏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의복 그런 거죠. 어저께 저녁 먹는데 우리 같이 그 세무회계 쓰신 김리석 회계사님, 김상 회계사님, 제 와이프가 뭘 산다고 그러더라고. 뭐 무슨 스카프, 명품 스카프 막 그러면서 생일이라서 그거 사줬더니 참 좋아한다. 그 여자분들 그렇게 좋아한다. 막 얘기하면서 그거 하나만 사줘도 막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야, 너희 와이프는 그래도 너한테 얘기를 하고 사는구나. 얘기를 하고 사는구나. 나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많더라. 그죠? 스카프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게 필요합니까? 그 따뜻합니까? 저는 스카프 하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목에 두르는 것까지 그래도 이해돼. 요즘엔 보니까 가방에다 두르더구만. 그게 뭔 짓입니까? 어쨌든 압류는 안 됩니다. 의복은. 두 번째. 난 의복은 그래도 뭐 어쨌든 여자분들 안 돼. 2번. 이거는 진짜 나도 이해 못하죠. 3개월간의 식료, 연료. 있잖아. 이게 밥, 거기서 쌀을, 있을 수 없죠. 연료. 그런 거지. 세 번째, 인감도장.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 세 번째, 잘 체크해놔. 세 번째. 그리고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 얘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은 압류할 수 없는 거야. 다른 재산. 근데 왼쪽은 뭐야? 다른 재산 여부 없이 무조건 압류 못 하는 거야. 인간 도장 없이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른쪽에 보니까 농업에 필요한 기계, 어업에 필요한 어망,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이야. 아셨죠? 요거는 조건부고 왼쪽 인감도장은 절대적이야.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절대적. 이거 압류하지도 않을 텐데 어차피. 제사 예배 뭐 그런 거 있나 보네. 장례에 필요한 거, 장부,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의사 가운을 뺀다는 건가? 뭐 그런가? 어쨌든 훈장이나 그 밖에 명예 증표 이거 뭐 돈도 안 되는 거 왜 빼서? 파란색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야. 지금까지.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사실 빼지도 않겠죠. 그렇죠? 세법 개론을 뺏어가. 이 세법 엔딩 뺏어가. 그건 너무한 거지. 이거 왜 뺏어가 그걸. 돈도 안 되는 거. 뭐 그거 매각해 압류해? 그 압류해서 뭐 얘기해. 그렇잖아? 10번도 가끔 나와. 발명 저작에 관한 것을 공표되지 않아서. 공표된 거는 당연히 저작권이 있는 거고 돈 되는 거죠. 공표되지 않았어. 그거는 뭐야? 그냥 혼자서 그냥 상상의 나래죠. 상상의 나래. 아무것도 아니죠.
저희 아들도 뭐 색종이에다 뭐 그렇게 적어놔요. 뭐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서는 무슨 갑자기 무슨 대회를 열고 지가 여기다 넣고 막 그래. 지금 축구 자 FC 못 쓰고 여기 FC 쓰고 왼쪽 쓰고 창의적이더라고. 근데 괜찮다 싶더라고. 그런 걸 압류해? 종민이 울어. 안 되지. 공표되지 않은 건 필요 없어.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 상위급여.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사망급여금, 상위급여금. 법령에 따라 주는 거야. 법령에 따라. 보험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전쟁 나가서 죽었다. 그래서 사망급여금 줬는데 그 세금을 먼저 떼다가? 이것도 아니지. 12번 의료조산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에 요거 많이 나와요. 요거. 그것도 조건부랑 잘 비교해야 돼. 조건부랑. 왜냐하면 12번은 생각해봐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기구, 기계지. 이것 뺏어가서 의사 선생님 체납했다고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혹은 뭐 수의사 동물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약이랑 기구를 압류를 해. 사람 죽는 거야 이거. 오른쪽 농업 기계 기구는 안 하면 그만인 거지. 죽진 않잖아. 어망어구 이런 거 죽진 않잖아. 그죠? 필요하면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압류해봐야 소용없죠. 무조건 걔한테 주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되게 불안하겠지. 자, 그리고 14번 중요한 거지. 별표. 제일 많이 나와 이게. 금융재산. 우리 소액 금융재산은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 자, 예금별 잔액이 아니야. 개인별 잔액이야. 개인별 잔액. 그러니까 만약에 예금별 잔액이면 우리나라 전국 은행을 다 떨어다니면서 신용금고까지 다 떨어다니면서 다 뿌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개인별 잔액이야. 개인별 잔액. 자, 오른쪽 가보니까요. 사망보험금이 나왔어. 왼쪽에 있었던 뭐랑 좀 비교하셔야 돼. 상위 급여금하고 사망급여금 있죠. 이건 법률에 따라 주는 거. 전쟁 나가서 죽었다 뭐 이런 거. 근데 사망보험은 내가 돈 든 거잖아요. 1,000만 원까지의 보험금은 이게 급여랑 녹아줘서 다 해가지고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자, 요거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실비보험 이런 거 들잖아요. 아니면 보장성 보험 들잖아요. 그러면 보장성 보험금 중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 중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건 단 한 푼도 압류할 수가 없어. 왜? 지금 이게 실비 변상 목적이잖아. 치료비 내라가 주는 거잖아. 아무리 세금이 중요해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죠. 치료비. 니은 있죠. 니은이 이제부터 나오는 건데 치료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기억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이해하셨죠?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 실비보험 같은 건 들면 그런 거 나오는가? 2번 일당이라고 해서 주는 거 있죠. 2번 일당. 그래서 내가 2번비는 당연히 주고 하루 뭐 8만 원 이렇게 뭐 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 중에 2분의 1은 못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함께 한 거 맞죠? 그 다음 보장성 보험 두 개인데 환급금인 거죠. 결국. 해약 환급금은 만기 전에. 만기 환급금은 만기에 받는 거죠. 그거에 150만 원. 150만 원까지는 압류 못한다. 그래서 숫자를 많이 주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조건부는 말씀드렸고 급여 볼게요. 급여가 조금 어려워. 여기 보시면 그 공식을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시험장에서 나오면 이게 법전이 아니라서 내가 이렇게 쓰긴 좀 힘들었는데 300만 원까지 무조건 150만 원 압류 금지야. 300만 원까지는 계산할 거 없어. 무조건 150만 원. 인간이 사는데 150만 원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 물가도 올랐는데 조금만 더 올려주지. 어쨌든 간에 아니 뭐 생산지 급여 월정 급여도 210만 원인데 말이야. 어쨌든 간에 150만 원. 먹고 살만한 애죠. 300 넘는 애들 있잖아. 600만 원까지는 절반이야. 그냥 600만 원까지는 절반이야. 한 달에 600을 넘게 벌어. 한 달에. 좀 고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600, 7,200. 연봉이면. 우리 고액이잖아, 고액. 얘네들은 150만 원의 급여의 4분의 1. 압류 못해. 다시 한번 150만 원의 급여의 4분의 1 압류 못해. 열심히 외우고 가서 틀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압류 가능한 금액을 물어봐. 그죠? 근데 여러분 압류 금지에 꽂혀 있어가지고 빼줘야지. 압류 금지를 계산한 다음에 빼시는 거야. 이해하셨죠? 빼셔야 돼. 그래서 압류 금지 300만 원까지는 150만 원. 그렇게 법전에 있는 걸로 다 외우면 너무 많이 외워야 돼. 이렇게 하면 돼. 300만 원까지 150만 원 손도 못 대. 600만 원까지는 절반 손도 못 대. 절반. 요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600을 초과해. 고액이죠, 고액.
150만 원 플러스 4분의 1이야. 못해. 4분의 1, 4분의 1. 이해하시겠죠? 거기 공식을 그렇게 써보면 그렇게 나와. 근데 이 돈은 세후 금액을 얘기해. 세전 아니야. 세후. 그래서 세후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돼. 세금은 먼저 내고, 급여에 대한 세금을 먼저 내고. 퇴직금은 2분의 1. 퇴직금은 2분의 1. 한번 계산해 볼까요? 기출 3번. 월급 여 총액. 월급이죠? 근데 세금은 뺐대. 상관없지. 800만 원. 문제는 압류 최대 금액을 물어봤어. 800만 원이면 600 넘는 거죠. 150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200이잖아. 그럼 압류 못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350 압류 못하는 거죠. 근데 압류 가능한 금액 물어봤지? 압류 가능한 금액은 450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문제 압류 가능한 금액인지 불가한 금액인지 그거 잘 보셔야 돼. 이제 압류의 절차 갑니다. 절차. 압류하려면 딱지 붙이러 가는 거죠? 잘 조심해서 봐야지. 이제 첫 번째 신분증을 제시하고 가래요. 공무원인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수색 질문 검사하는 거야. 그다음에 마지막에 압류하고 나서 조서를 작성해야 돼. 조서라는 게 뭐야? 조서라는 게 뭐 압수했다, 압류했다 뭐 이런 거지. 압수수색 당해도 조서를 주더라고. 아, 우리 회계 보면 할 수도 있잖아. 좀 그렇네. 어쨌든 내가 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압수수색 당하면은 그런 얘기 해줬나? 압수수색 당할 때는 제일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게 노트야, 노트. 자기 수첩. 요즘은 노트북 있지, 노트북 그런 거 뺏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포렌식 하면 다 나와. 키워드라서 쭉쭉쭉 다 나오더라고.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잖아. 포렌식 알아? 포렌식이라고 있어요. 회계법인들 요즘 포렌식 팀이라고 있어가지고 많이 해. 그래서 의뢰가지고 하는데 맨날 하는 거 봤는데 진짜 대박이야, 대박. 다 나와, 다. 이메일 이런 거 싹 다 나와. 싹 나와, 싹.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막 가서 구경하면 재밌어. 막 오늘 발견 뭐 했니? 막 그러면 과장님하고 대리님하고 사깁니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한 거 발견했다고 그런 거죠. 수색 방법 있죠. 방법.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뭐래? 가옥, 선박, 창고, 그 밖에 창고를 수색이란 게 뒤진다는 얘기죠. 한자로 뒤진다. 폐쇄된 문 닫혀 있으면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직접 열어도 되네. 근데 이 재산을 체납자 재산을 점유하고 제3자가 인도를 거부할 때도 뭐 할 수 있어요? 수색하거나 열게 할 수 있다 이거지. 거부해도. 수색 시간은요 낮에 해야지. 밤에 가면 무서워. 낮에 해야지. 나이트클럽이야. 밤밖에 안 열죠. 메스 밤에만 열지. 밤에 가야지. 밤에. 그렇죠? 이게 중요해. 수색 조서 작성. 내가 뭐를 받고 뭐를 가져간다는 걸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 도둑놈이 될 수가 있어요. 도둑놈 이거 있었는데 왜 없어졌어? 이상하네? 공무원이 압류하고 나서 수색하고 나서 딱 갔는데 전화가 와. 체납자가. 아니 조사님, 압류까지 다 좋은데 우리 집에 있던 금송아지가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색하였으나 압류에 성공하면 압류조서, 압류할 게 없으면 수색조서야. 그래서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수색만 한 거잖아. 압류한 게 아니라. 그래서 수색 조사하고 중요한 게 체납자나 참여자가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같이 있어야지. 자기 혼자 가서 압류하면 큰일 나. 도둑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가가지고 압류하면 안 되겠지. 근데 얘가 없으면 다른 사람 데리고 가는 거야. 경찰관 같은 사람 데려가서. 그래서 등본을 수색받은 체납자 참여자에게 교부한다. 등본이란 말이 되게 어렵지. 다른 말로 카피, 복사본. 내가 하나 가져가고 카피본 주라는 얘기야. 등본. 거기 왼쪽에 질문 검사예요. 검사. 별표. 요거 나올 때가 됐는데 되게 중요한 규정이거든. 근데 아직 안 나왔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실제 압류하고 수색하는 게 제일 많은 게 예금이죠. 예금 계좌. 그지? 근데 얘네들이 다른 데 빼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볼게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수량을 알고자 할 때는 체납자나 체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및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체납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즉 배우자 계좌 깔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배우자 계좌를 깔 수 있어요. 자식 계좌 깔 수 있어. 이 규정이 한 4년 전, 3년 전에 나왔어. 어마어마한 규정이야, 실무에서. 원래 본인 재산 말고 다른 사람 재산을 왜 까? 배우자 재산을 깔 수 있게끔 만든 거야, 체납자. 깐다는 말이 뭔지 알죠? 오픈한다. 여기 어마어마한 규정이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단순하진 않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고 누구야? 특수관계인만 되는 거야. 특수관계인. 거래처는 깔 수 있어. 거래처는 거기 보면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체납자 본인 것뿐만 아니라. 근데 뒤에 있는 게 근래 나온 거야. 자, 참여자 설정은 이미 얘기했어요. 도둑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본인 아니면 가족 동거인들을 참여하게 하면 돼요. 아무도 없어요? 경찰 공무원 데리고 와서 참여시키면 돼요. 자, 압류에 성공하면 압류 조서를 작성하는 거야. 압류에 실패하면 수색 조서를 작성하시는 거고, 그래서 압류 조서 작성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압류하면 성공하면 압류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압류 재산이 동산, 유가증권, 채권, 무채재산권. 이따 배우게 되는데 오른쪽 가봐요. 무채재산권이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해당 때는 역시 카피본을 줘야 되는 거죠.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합니다. 근데 화살표가 뭐냐면 압류 조서를 줘야지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야. 압류했으면 돼. 근데 도둑놈 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조서 주는 거야. 역시 수색 조서든 압류 조서든 서명 날인 받으셔야 돼요. 서명 날인 받는다. 그럼 이제 수색했고 압류하는 거죠? 그럼 압류의 본 절차가 있죠. 본 절차. 자, 여기 별표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야. 효력하고 압류의 본 절차가 거의 엄청 많이 나오는 규정이에요. 그러면 본 절차. 자, 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야? 집에 있는 텔레비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동산. 금송아지 뭐 이런 것들. 점유야, 점유. 인도 요건하고 똑같아. 점유. 점유라는 말이야. 내 손에 쥐는 게 점유야, 점유. 점유하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점유로서 이러신 거. 점유하는 거야. 그래서 점유하고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5-39페이지. 그래서 보면 유가증권 압류의 효력 있죠. 재산별 효력에서. 그래서 미안해. 여기 점유하고 효력에서 여기 안 적어놨네. 그래서 어쨌든 점유 옆에다 효력 발생도 써놓으세요. 효력 발생. 점유하면 다 끝난 거야 이건. 자, 채권이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채권. 오늘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서 좀 그렇네. 갑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체납자예요. 근데 체납자가 누군가 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을 추심하는 거야. 압류하고. 그죠? 압류를 해. 그죠? 그럼 압류하면 을을 제3채무자라 하고 제3채무자에게 뭐 해주는 거야? 통지해 주는 거야. 통지. 이제 너 갑한테 갚으면 안 돼. 나한테 가져와. 그래서 초과 압류 금지 예외가 여기에 붙어 있는 거고 나한테 가져와. 그래서 통지하는 게 첫 번째 본 절차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 통지 중요한 거지. 통지. 그 다음에 얘가 통지가 됐으면 만약에 을이 갑에게 돈을 갚아. 그럼 을은 무조건 세무서에 나중에 다시 갚을 의무가 있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한테 가져야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이게. 체납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겠죠? 국세청에 들어왔겠죠? 그 자료 가지고 탁 압류치는 거야. 여기 통지서 날라오면 여기서는 뭡니까? 그러겠지 전화면. 나한테 줘. 근데 얘 변호사가 있겠지. 뭐 법무사가 있든 물어보겠지. 주면 큰일 납니다. 여기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가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및 등기를 요하는 재산. 뭐 하는 거예요? 등기 등록을 촉탁이라는 말이 해달라는 거야. 등기 등록 해주세요. 촉탁하면 되겠지 바로. 그래서 촉탁. 무채재산권 있죠? 압류의 뜻을 당의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그래서 무채재산권 이전에서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을 지상권 지역권 등기 등록을 요하거든요. 촉탁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지상권 지역권이 등기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어. 권리자한테 통지한다. 자,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
국공유 재산을 보면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게 있어. 매수는 했는데 뭐는 아직 안 한 거야. 등기 등록은 안 한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관한 권리를 압류하고, 얘가 매수 돈을 냈잖아요. 그럼 매수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통지해주면 된다. 관련 국계기관에. 왜 얘만 지금 소유권 이전 전에 있겠어? 이건 국가가 알 수 있는 거지. 사인 간의 거래에서는 소유권 이전 전에 계약금, 권리금 줘도 모를 수 있잖아. 만약에 그 상태라면 안다면 그때는 뭐로 가면 돼? 채권으로 가면 되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바뀐다. 자, 압류의 효력 갑니다. 효력 아주 잘 나와. 첫 번째는 처분 금지의 효력.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처분이 금지됩니다. 그럼 뒤에 한번 봐봐. 상대적 효력만 가지는데 처분 금지에 반하는 거래 행위는 압류 채권자에게만 대항 못한다. 둘 사이에선 상관없어. 압류 채권자에게는 야 이제 내 거야 이런 얘기 못한다는 얘기죠. 압류가 걸리기 전엔 내가 매매했어도 내 거야 당연히 할 수 있죠. 압류가 쳐지면 내 거야 못한다는 얘기야. 돈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말은 설명드렸고, 압류도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정지예요 중단이에요? 중단되는 거죠. 압류 효력. 다음 페이지. 자, 요게 또 잘 나와. 사용 수익의 제한. 자, 압류를 걸면 사용 수익을 못하게 한다는 거야. 첫 번째 동산 있죠. 여기 있어. 동산은 아까 압류의 본 절차가 뭐였어? 점유였지. 점유. 내 손에 쥐어왔어. 내 손에 쥐어온 걸 걔네가 어떻게 써? 어차피 못 써. 그러니까 사용 수익은 압류 체납자가 당연히 사용 수익을 못 해. 그럴 거 아니에요? 동산 여기 봐봐. 동산이 있어. 세무서가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사용 수익은 당연히 제한돼 있겠지. 얘기할 것도 없어. 근데 얘 가져오기 너무 큰 게 있다고. 그죠? 예를 들어서 농민이 체납자야. 돼지를 키워. 왜 웃어? 어쨌든 돼지를 키워? 돼지를 세무서로 가져와? 이거는 똥 싸고 난리나. 할 수가 없어. 돼지 가져오는 순간 다 죽는 거야 이건. 그렇잖아요. 돼지를 어떻게 가져와? 그럼 네가 써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가진 제3자가 보관하고 있어요. 다른 애가 키우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 경우엔 국세 징수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수익 허가할 수 있죠. 세무서에 가져와봐야 돼지는 다 죽어. 고기를 먹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렇죠? 몇백 마리를 어떻게 가져와. 네가 키워라 하는 게 더 나은 거지. 그래 안 죽이는 거지. 사용 수익 당연히 허락할 수 있죠. 자, 부동산은 여러분 사용 수익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 동산은 왜 점유하는 거야? 어디 가지고 튈까 봐 그런 거지. 돼지 100마리는 거기서 어디로 가져가. 걔도 키울 데가 뻔한데. 그러니까 사용 수익이 할 수 있어. 부동산은 가지고 갈 수가 없죠. 등기만 쳐놓으면 돼. 압류 등기만. 사용 수익에 제한이 없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법조문만 만들었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 수익 제한할 수도 있다. 더럽게 쓴대. 그죠? 막 엄청 부시면서 써.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아주 특별한 경우지. 과실에 대한 효력. 자, 과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과실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법정 과실. 두 번째는 천연 과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법정 과실, 천연 과실. 법정 과실은 예를 들면 내가 예금을 압류했어요. 그렇죠? 그럼 예금에 뭐가 나와? 이자가 나오죠? 이게 법정 과실이야. 예금에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이자에도 미치냐 이거야. 압류의 효력이 이자에도 미치냐. 굳이 안 미칠 이유도 없죠. 당연한 거 아니야. 얘가 뭐 큰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자연히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세무서가 압류를 하면 예금 1억을 압류해서 이자 300 나왔어. 1억 300 압류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자도 당연히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
이게 원칙이야. 천연과실. 천연과실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돼지. 아까 했던 거니까 돼지. 그죠? 뭐를 낳는 거야. 채권 있으면 이자를 낳죠? 돼지를 키우면 뭐가 나오겠어? 돼지 새끼가 나오겠지. 돼지 새끼. 지금 개 쓸래다가 참은 거야. 개 쓸래다가 돼지 새끼가 나와. 그럼 내가 돼지를 압류를 쳐놨다고. 그죠? 돼지 새끼가 나왔어. 이게 압류가 여기도 효력이 미치냐 이거지. 되게 어려운 얘기야 이거. 미칠까 안 미칠까? 네가 생각하기에. 안 미친다. 미칠까 안 미칠까? 이것도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게 대법원에서도 여러 번 움직였었던 판례야. 본인 생각에 왜 안 미쳐? 초과 압류 금지 원칙?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압류할 당시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친구는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칠 것 같아요? 옛날 대법원 판례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미치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나와봐야 뺏길 거잖아. 노력하지 않아. 출산 단계에서 노력하지 않아.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 어쨌든 그래서 원칙이요. 원칙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새끼 가져가면 새끼 나면 그 사람 가져가서 팔아도 돼. 이해하시겠죠? 새끼 나면 가져가서 팔아도 돼.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꼬리표가 압류된 돼지에서 나온 새끼다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또 예외가 있네. 예외가 뭐냐면 임신한 돼지도 있죠. 임신한 돼지. 임신한 돼지 새끼. 새끼 아니에요. 새끼. 욕 아닙니다. 임신한 돼지 새끼.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요. 배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압류제사를 매각할 때 효력이 미친다면 같이 넘어가는 거잖아. 근데 이걸 효력이 안 미친다고 하면 그 임신한 돼지의 일부는 원주인 거고 나머지는 매각한다는 거잖아. 그럼 엄마 배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어이구 잔인해. 그쵸? 지금 끄집어내야 되지. 끄집어내야 돼. 이거 죽는 거지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또라이지 또라이 이건. 그래서 압류 효력이 미친다 해야지 이건. 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거 끄집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산 사람은 딱 샀는데 이거 압류 매각을 할 거야. 샀어. 돼지를 샀어. 새끼도 있네 이러면서 좋아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면 그 새끼는 제 새끼입니다 이러면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야. 미치지 아니하면. 나 꽁으로 먹었는데. 그리고 그 만약 그렇게 하면은 날 때 압류된 돼지 새끼에서 나온 거니까 저건 내게 아니까 열심히 노력도 안 할 거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압류 효력은 압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이게 대원칙이야. 그러나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한 재산을 사용 수익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사용 수익하는 게 돼지새끼 그런 거지. 천연과실 중에서 그런 게 있겠지. 근데 이 경우도 그 재산을 매각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압류 재산 그거 팔 때까지 수취하지 아니한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다시 미친다. 말 더럽게 어렵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죠? 예제를 풀어서 한번 기출문제 한번 풀어서 이해가 되는지 볼까요? 3번 볼까? 3번. 압류 효력은 체납자가 압류 재산의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뭐가 생각나? 돼지. 그렇죠? 돼지를 키우고 있어.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하여 미친다. 근데 가로치고 뭐래? 그 재산에 대하여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뭐야 이거? 1번이지 1번.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에 대해선 제외하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아니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지. 걔가 가져가는 거지. 돼지 주인이 가져가는데 그 가운데 말은 제외라는 말이 있으면 맞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매각 당시에 임신한 거라면 수취되지 않은 거라면 효력이 미치는 거고 미치지 아니한다. 자주 나오네 자주. 밑에 2번도 한번 해볼까? 천연과실의 수취권이 체납자에게 있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 수취권이 체납자에게 있는 경우까지 끊으면 그 얘기가 뭐야?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인과실, 임신한 대지 얘기하죠. 그죠? 압류의 효력이 그때는 미친다가 되겠지. 이해하시겠죠? 미치지 아니한다가 틀렸지. 아, 미치겠네 진짜. 그죠? 아, 이거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말만 가지고는 되게 어려워. OX만 하기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막 이러니까 좀 쉽지가 않아. 한 번 더 해볼까?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천연과실은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천연과실은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에 한한다. 이건 맞는 말이지.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에 한한다. 네 번째, 채권을 압류해서, 이건 확실하지. 미치는 거니까. 압류 후 이자에 대해서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여기까지. 근데 예전에 다른 기출문제들 아주 옛날에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해.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가지고 거기다 말을 맞추시는 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압류, 가처분. 둘 다 가자에다 동그라미. 가는 뭐야? 임시 가자죠. 임시가. 그러면 체납 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누가 가압류 쳐놨어.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나는 원래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임시 가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거기 5번 질문을 보니까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을 때는 체납처분 절차가 중지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 가처분 가압류는 나한테 아무 영향이 없다는 얘기야. 오른쪽 상속 합병. 자, 여러분 상속이나 합병은 포괄적으로 납세 의무가 승계된다. 그때 배웠어 이미. 권리 의무가 모두 승계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무서가 피상속인 망인에 대해서 압류 쳤어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권리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도 포괄적으로 승계됐으니까 그 압류 효력은 계속 영향을 미쳐야 되겠지. 그래야 소멸시효도 계속 중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진행하여야 하고, 동그라미 2번,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대해서도 계속 압류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효력, 우선 징수의 효력. 이건 누구와의 관계에서만 있냐면 조세 채권과의 관계에서만. 다른 일반 채권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일반 채권은 담보권이 있으면 걔가 우선하겠죠. 물론 조세 채권도 담보권이 있으면 우선하겠지만, 그래서 일반 채권자보다 채권자는 원래 평등하다고 그랬잖아.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압류한 놈이 일반 채권자하고 국세에 있어서 우선권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조세 채권 간에는 납세 담보 있는 거, 압류한 거, 교부 청구. 그때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압류의 재산별 효력. 절차가 아니라 효력. 유가증권을 압류하잖아요. 잘 봐. 그러면 유가증권이라는 건 들고 있는 놈이 우선이잖아. 그럼 유가증권도 세무서가 점유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가증권을 가지고 가서 원래 채권자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냐 이거야. 거기 보시는 것처럼 추심할 수 있다. 그래서 세무서가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러면 돈이 나오겠죠? 그렇지? 돈을 추심했으면 돈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체납액 징수 먼저 하면 되는 거야. 그걸로 바로.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채권 압류 효력. 아씨, 또 써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채권 압류. 갑이 있어. 체납자야. 을이 있어요. 제3채무자죠. 제3채무자.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권을 압류했어.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지? 그러면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 얘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을이 얘한테 주려고 국가한테 주려 하니까 갑이 얘기하는 거야. 주지마. 계속 그러는 거야. 얘도 뭐 안 주니까 주면 얘한테 먼저 못 주라는 게 압류잖아. 주지마. 문다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채권자를 대위해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 그래서 첫 번째 채권자 대위권이 있어요. 그래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신해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어. 내 거 내놔. 그리고 채권 중에서는 계속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어. 보시는 것처럼 급여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급여를 매달 압류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압류하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급여 한 번 압류하면 계속 효력이 미친다.
자, 부동산의 압류.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부동산 등이죠. 압류의 효력은 등기 또는 등록할 때 완료가 되는 건데 거기가 어려워.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거기 동그라미 전에 법정 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세법법 같은 거 좀 얘기하는데 잘 봐. 법정 기일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법정 기일이 있으니까 먼저 우선 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갑이 을에게 이렇게 소유권을 넘겼어. 아무런 액션이 없잖아. 이때 아무런 액션이 없어. 그럼 을 거야, 을 거. 그냥 을 거. 그렇지?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뭐가 있으면 압류되어 있으면 얘는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봐. 그래서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있어야죠.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만 쳐놨으면. 그럼 누구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야? 을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네 재산이라도 내가 이거 처분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효력이지 사실. 근데 법조문 뒤에 있지만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래서 압류 효력에 대한 지문들이 꽤나 있어요. 자, 4번 지문 한번 볼까요? 4번 지문. 부동산의 압류는 그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상 법정 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선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이죠? 효력이 미쳐야지만 반드시 뺏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다. 잘 체크해 두시고 2번 지문도 한번 볼까요?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금전채권을 추심할 땐 그 한도 내에서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제 확정전 보전압류 배울게요. 확정전 보전압류. 자, 요건은 거기 보시면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어야 돼. 납기전 징수 사유. 아까 배웠던 거 있죠? 그래서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아주 중요한 거 독촉 필요 없다 이거지. 독촉. 확정전 보전압류는 독촉 필요 없다.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압류할 수 있다. 문서 통지해 줘야 되고요. 반드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었죠. 자, 거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지. 6개월이 지나고 5천만 원이 넘으면 지방국세청장도 압류할 수 있다. 자, 효과 보겠습니다. 세무서장은 보전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간 내 추심 가능한 예금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 돼.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충당할 수 있다. 충당. 물론 충당 시점에 확정돼 있어야 될 거야 아마. 그러나 보전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확정되기 전엔 절대로 뭐는 못해요. 압류까지는 할 수 있지만 매각은 안 돼. 확정이 돼야지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할 수 없다. 확정 후 공매야 절대로. 자, 해제 별표. 해제. 잘 나와. 특히 2번이 중요한 거야. 2번이. 세무서도 오버한 거지. 확정도 안 되는데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납세 담보를 줬어요. 다른 거 내놓은 거야.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과세관청 확정 전 보존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확정이 안 돼. 그럼 무조건 해줘야 돼. 3개월 안에 확정시켜야 돼. 자, 오른쪽에 충당. 그러면 납세자가 신청하면요. 나중에 그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충당할 수 있어. 이해하셨죠? 충당. 근데 절대로 뭐는 안 돼요? 뭐는? 부동산은 안 된다. 자, 이제 압류의 해제. 압류를 해제하는 건 필요적 압류 해제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임의적 압류 해제 요건이 있어요. 필요적 해제는 뭐야? 무조건 해제해야 되는 거고 임의적 해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과세관청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 선택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압류도 해제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 쉬워. 첫 번째 무조건 해제를 해요. 동그라미 1번 납부가 됐어. 납부.
근데 거기 가로치고 뭐라 했어요? 전부 납부만 있는 거예요. 전부 납부되지. 일부 납부 있으면 남아 있잖아. 그 돈 받으려면 압류를 풀 이유가 없지. 그래서 거기 1번.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아는 거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가의 취소도 마찬가지죠. 거기 부가 취소됐으면 돈 못 받는 거잖아. 조세 채권이 없잖아. 자,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세요. 남의 거야, 남의 거. 옆에 남의 것 이렇게 써놔. 남의 것이면 압류 무조건 풀어줘야지. 남의 재산 지금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남의 거. 남의 거는 무조건 풀어줘야 돼. 잘 안 되면 옆에 적어. 남의 거는 무조건 풀어준다. 이렇게라도 적어. 시험장 가서 또 헷갈려. 또 남의 거는 무조건 풀어줘야 돼. 내 거, 그 사람 거 아니면 건들면 안 돼. 보니까 2번 보니까요. 아이고 5일 전까지 뭘 가져서 증거 서류를 제출했어. 이거 내 건데 저기 명의신탁 돼 있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 세 번째, 소송해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어. 체납자를 상대로. 제 거라는 거죠. 판결문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남의 거면 무조건 해제해줘야 돼. 남의 거면. 확인되면. 네 번째, 확정 전 보존 압류를 받은 자가 납세 담보 제공하고 압류 해제 요구하거나 확정 전 보존 압류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해서 징수하는 거자 확정되지 않았어. 그 왼쪽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임의적 압류 해제 요건 있죠. 이거는 해제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첫 번째 봐요. 아유 가격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죠? 압류 재산 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이 전액 현저히 초과해. 풀어주고 싶으면 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야 이건. 꼭 그럴 필요도 없대. 한 2개 잡아놨어 내가. 2개 잡아놨는데 하나가 엄청 올랐어. 그쵸? 그럴 수 있잖아. 그럼 나머지는 그냥 풀어줘도 될 수도 있잖아. 세무서장님 마음이야. 남의 거 잡지 않는 이상은 마음이야. 돈 들어온 거 확인되지 않는 이상 마음이야. 두 번째, 일부가 납부됐어. 내 마음이야. 그쵸? 일부 납부된 건 필요 없어. 다 들어와야지. 부가도 일부 취소했어. 남은 거 있잖아. 내 마음이야. 4번 별표. 이게 여러분들 헷갈린다고. 얘가 딴 거 가져왔어. 딴 거. 풀어줘야 될 것 같지? 시끄러. 거기 봐. 납세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서 그 재산을 압류했어. 이 얘기는 뭐야? 아 소장님 이거 압류하지 마시고 다른 거 압류하세요. 이거 압류하세요. 그래서 압류했어요. 그럼 이거 풀어주세요. 시끄러. 배신행위랑 비슷하죠. 이거 완전 다르다. 담보랑 달라. 담보는 내 우선권이 완벽하게 생긴다고. 그렇잖아? 근데 압류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압류는. 그래서 담보 제공해 준 거랑 다른 재산 압류시켜 주는 거랑 달라. 담보 제공과 다른 재산 압류시켜 주는 건 완전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 그래서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리고 끝내면 되는 거야. 안 풀어줘도 돼. 안 풀어줘도.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 1번 기출을 보면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기압류, 이미 압류했던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진짜 시험장 가서 생각 없으면 이거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 그렇죠? 왠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그죠? 생활 속에 예를 들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겠어. 어쨌든 간에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냥 내가 먹어도 돼. 내가 먹어도. 그냥 이거는 일종의 약간 사기 비슷한 거죠. 가져와. 그럼 가져와. 그랬어. 받고서는 이거 주세요. 싫어. 뭐 이런 거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좋아. 압류 해제 통지와 반환. 압류 해줬으면 통지해줘야 되겠지. 특히 누구한테 얘기해줘야 돼? 제3채 문제 이런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너 이제 나한테 안 갚아도 돼. 이런 거니까. 그리고 내가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럼 반환해줘야 되겠죠? 본래 소유자에게 반환해줘야 돼. 작년 문제 한번 볼까요? 작년 문제. 마인드가 있어야 돼. 마인드가.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진짜 밑에 안 놓고 한번 풀어봐요. 여러분이. 첫 번째. 압류 재산 가액이 변동하여 현저히 초과했대. 이게 여러분들 앞글자로도 할 일이 아니야. 무조건 해제해줘야 되는 경우에 느낌이 뭐야? 남의 거 건드리는 거야. 남의 거. 그죠? 남의 거 탐하지 말라. 그렇잖아. 남의 거 탐하면 안 되죠. 올랐대. 어쩌라고. 그쵸? 체납액이 일부가 납부됐대. 조금 낸 거 뭐 어쩌라고. 남의 것을 탐했네요. 그쵸?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대.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디귿 동그라미죠. 리을 아이고 고마울 뿐이죠. 그냥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뭐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이상은 건드리지 않아. 납부가 되거나 납부된 건 진짜 확실하냐.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납부가 되거나 남의 것을 탐하거나 확정전 보존압류 별표 치라는 거.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았어. 이것도 남의 것이죠. 남의 것. 내가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막 농담처럼 하는 얘기 여러분들 막 적는 분들 있죠? 다 도움이 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제일 중요한 거. 이 마인드가 중요한 거야. 압류. 나머지는 선택할 수 있어서 원래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였어. 원래. 그렇죠? 그리고 초과 압류 금지는 압류 당시에 맨 처음에 압류 당시.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 다음 페이지 가보면 제3자 소유권 주장과 사해 행위 취소라고 돼 있어. 여기는 아니고. 사행위 취소라는 건 채권자를 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그걸 취소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3자 소유권 주장은 이미 답이었지. 남의 것, 남의 것. 그래서 제3자에 귀속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5일 전까지 가져왔어도 해제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행위 취소는 거의 그림을 보시면 조금 느껴져요. 자, 국가가요,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어떻게 한 거야?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거야. 증여 또는 양도. 그래서 증여받은 자를 수익자라고 부르고 양수받은 자를 전득자라고 불러. 조금 어려운 말로. 증여받은 사람은 수익자, 양수받은 사람은 전득자라고 표현해. 민법에 보면 나오는 표현이죠. 이거를 증여해버리거나 짜고 양도해버리는 거야. 그런 걸 채권자를 행할 목적으로 한 사해 행위라고 하는 거지. 근데 과세관청은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걸 취소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 과세관청도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행위 취소 소송은 법원에 제기합니다. 취소 청구해달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나중에 뭐 하는 거야? 승소 판결을 내주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세무서가 지면은 이기면 어떻게 된가? 소멸시효가 중지됐었지. 지면은 없었던 걸로 본다라는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건 제3자가 개입된 거래죠. 이걸 함부로 취소시키는 건 굉장히 세무서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보충적이어야 돼. 다른 재산이 없어야 돼. 다른 거. 보신 것처럼 다른 자력이 없어. 이 사람한테.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한테도 거둘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만 사해 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4번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체납 처분해서 충당을 했어. 그럼 남은 돈이 있겠지. 남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녀분을 체납자에게 주면 안 돼.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 우리가 법원에서 이겼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법률 행위 그 관계를 존중해줘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지급한다. 이해가 되시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지급한다. 팔아서 제낀 다음엔. 자, 이제 교부 청구 참가 압류 갈 건데요. 압류 자산의 매각부터 요거 1시간 안에 끝나거든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